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일 텐데요. 특히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엔 재산 증여와 상속에 대한 이슈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재정 전문가 머니닥터 테드진 씨를 모시고 스마트한 상속 전략과 부동산 매매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 사실 뭐 100세도 뭐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해요. 그만큼 장수하는 시대인데 요즘에는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늘 시리즈로 얘기해 왔던 패시브 인컴, 이걸로 이제 자산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한인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진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부자가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채 콘도 유닛을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매매하는 그걸 파는 시점에 있어서 과연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캐나다에서는? 예, 임대용 부동산일 경우에 네. 그 파는 시점에서 세제 혜택이 가장 좋은 자산 항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한 50%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 사고 팔고를 너무 자주 한다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전매를 한다던가 뭐 클로징하고 나서 너무 뭐 1년 이내에 너무 빨리 파신다거나 이러면은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세를 받으면서 그 쭉 가지고 계시다가 파실 경우에는 대부분 50% 정도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네. 들면은 뭐 양도 차익이 한 10만 불 정도가 남으셨다 그러면 네. 5만 불은 비과세, 5만 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걸 또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하셨을 경우에 이제 그 부부가 과세 대상 소득을 그 나눠서 그 인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국처럼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뭐 네. 이런 거는 캐나다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하지만 내가 인컴의 그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을 네. 그의 소득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파는 시점도 좀 그 잘 계획을 해서 인컴이 조금 적은 해에 판다든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사는 시점도 사는 시점이지만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파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캐나다에서는? 네, 뭐 파는 시점이야 본인 마음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잘 정해야 되겠죠. 네. 지난 시간에 그 부자들의 시크릿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buy low, don't Don't sell sell. 전략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영원히 가지고 있어도 있을 수는 되지만 그럴 수는 또 그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노후 대비 수단이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그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뭐 사는 거는 뭐 싸게 사고 좀 월세 받으면서 몰기지도 갚으면서 시세도 좀 올라가고 이런 거를 누리면서 그 사는 거는 좋은데 네. 그렇다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네. 그런 질문들을 자주 듣습니다. 맞아. 그 한 10년 정도 아. 가지고 계시면서 판단을 하시자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그 판단 기준은 뭐냐면요. 네. 내가 뭐 이 다운타운에 이런 로케이션에 그 어떤 유닛을 가지고 있다. 그 가정을 했을 때요. 네. 그 걸어서 도보로 한 반경 한 5분 거리를 보시자고요. 반경 한 도보 5분 거리에 한 10년 정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빌딩보다 그 좀 더 새 빌딩이 주변에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난 상대적으로 올드한 유닛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한 10년 정도 되면은 팔기에도 적절한 타이밍이고요. 네. 그래서 그 내가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그 움직이는 요걸 팔고 주변에 새로 생기는 빌딩을 하나 분양을 받아 놓는다든지 요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동네에서 내 거가 제일 새 거다. 주변에 뭐 새로 생기는 것도 없이 그렇다 그러면 한 뭐 5년 이상 더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니까 그 장소가 너무 좋아서 네. 뭐 정말 그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그런 로케이션들 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뭐 계속
그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물려주는 것까지도 네. 감안을 하셔도 되는 로케이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뭐 너무 이렇게 사고 팔고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한 10년 정도, 7년에서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한 7년,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주변 상황을 좀 보고 그때에 대해서 네.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라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그 한국에서는요, 저희 모국에서는 그 부동산 다른 것보다도 이 재산 상속세, 네. 네, 그리고 이제 증여세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캐나다에서도 그 증여세라든지 상속세가 그만큼 이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큰 건지 세금 적용률이 높은 건지요. 캐나다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 네. 아예 없는데요. 네. 근데 그 상속세나 증여세는 보통 이제 받는 사람이 그 내는 상속을 네.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상속세인데요. 캐나다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는 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아, 네. 상속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네. 그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들의 재산을 그 물려받는 받을 경우? 경우에 발생을 네.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녀가 내야 되는 세금은 없지만 부모님이 파이널 인컴 텍스라는 거를 내시게 됩니다. 아, 진짜요? 네. 파이널 네. 인컴 텍스라는 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자산들이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어도 네. 처분한 걸로 당해년도에 시세로 처분한 걸로 아, 네. 간주가 돼요. 그래서 deemed disposition이라고 그러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취득 그 원가하고 네네. 그 당해년도의 차액. 시세에 아, 해당되는 그 시세 차익 부분을 이제 뭐 배당 소득이냐, 캐피탈 게인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마지막에 그 파이널 인컴 텍스라는 거를 내도록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뭐 자녀들이 내야 되겠죠. 부모님이 네네.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거를 내야 그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얘기는 돌아가시면 사실 돌아가신 망자 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처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처분된 걸로 간주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받아야 되는 자녀분들이 내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결국에 그렇게 내야 될 되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세금을 아직 부동산이 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포션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자제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지 않은 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모님 앞으로 날라온 그 파이널 인컴 텍스 네. 그 이제 그 세금을 낼 만한 그 여건이 자제분들이 안 될 경우에는 네. 이제 아주 난감한 처지에 음, 그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법원을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용, 시간, 에너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상속 계획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그런 상황에 처하기 이전에 그 자녀들 이름으로 예를 들어 뭐 명의 변경이라고 하나요? 명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이런 등기 이전 같은 걸 좀 해놓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좀 소득이 적으신 해에 네. 뭐 그 한꺼번에 많이 파시면은 세금을 많이 내시니까 하나씩 자산을 하나씩 처분하셔서 그 고해에 그 세율로 조금 내시고 남은 돈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시는 게 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돌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갑작스러운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러니까요. 갑작스러운 네. 일로 인해서 어떤 그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겼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장 그 효과적인 그 수단이 생명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보험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캐나다에서는 그 비과세,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몇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네.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고요. TFSA인가 그것도 TFSA도 있죠? 네네. 있고요. 비과세. 그다음에 뭐 로또 당첨금 아, 뭐 그런 네, 것도 맞아요. 있고 캐나다는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생명보험이에요. 네. 아, 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무슨 교통사고나 음, 뭐 그런 사고로 일을 당하셨을 때 이제 자녀들한테 그런 이제 현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전부 처분된 걸로 간주되면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세금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 생명보험을 들어두셨다고 한다면 그 생명보험금이 전액 비과세로 나오니까요. 네. 아주 요긴하게 세금도 내고 어떤 장례 비용이라든지 처리 비용 같은 걸. 그런 네. 것까지 다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본인의 형편에 맞게 네. 내가 뭐 한 달에 100불이면 100불, 200불이면 200불 예산을 정해서 미리 들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홈라인 크레딧이나 아, 네, 맞아요. 이 생명보험은 들 수 있을 때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나중에 필요할 때는 또 못 듭니다. 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미리 주변의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뭐 내 형편껏 좀 플랜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뭐 보험이라는 게 당장에는 보험료를 낼 때는 그게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하는 게 보험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생명보험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자식들 입장에서도 좀 꺼려지는 상황이긴 한데 유언장이라고 하죠. 윌. 네. 그거를 좀 사전에 미리 좀 작성해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참 어려워요. 왜 말씀 먼저 꺼내기도 뭐하고 또 어르신이 먼저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유 왜 엄마 아빠 왜 벌써 아직 건강하신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희가 이제 미리 유언장을 준비를 해 두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간단하고요. 네.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이제 만나셔가지고 그걸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유언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이제 뭐 자녀들하고의 어떤 뭐 서로 상의를 하시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에 대비를 했을 때 네. 유언장이 없으면 자녀들이 상당히 힘든 환경에 처할 수가 있다. 어떤 여러 가지 법원의 경우죠? 뭐 프로베이트 과정이라 그래요. 아, 비용도 많이 나가고 네. 또 자녀분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재산이 묶일 수도 있고 네. 뭐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은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니까 네. 그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아무튼 유언장 작성하는데 그렇게 비용 많이 들지도 않고요. 유언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얻어지는 자녀들의 시간, 비용,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유언장이 꼭 필요할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임장도 위임장이요? 겸해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위원장 말고도 위임장까지 미리 이제 작성해두고 준비해두라는 거는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인가요? 네, 저희 멤버분들 중에서 위임장이 없으셔서 곤란을 당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뵀어요. 뭐 네. 많이는 아닌데 이제 몇 분 이제 뵀는데 네. 위임장은 뭐냐면은 유언장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위임장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 이제 권한을? 효력이 필요할 네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무슨 뭐 식물인간이 됐다든지 코마에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머리를 다쳐서 어떤 정상적인 의사결정 네. 그걸 할 수 없는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위임장이 있어야 내 가족들이 내 재산 그리고 내 신체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임장이 네. 없는 상황에서 재산이 그냥 막 묶여서 뭐 집을 팔지도 못하고 돈을 쓰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도 생겼던 적이 있고요. 또 뭐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치료를 병원에서 위임장 내놓으셔 이래가지고 위임장을 안 해놓으셔서 뭐 치료 시기를 뭐
그 이제 제때 치료를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유언장하고 이제 유언장을 만드시러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 위임장도 겸해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스마트한 상속 네, 방법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을 결국에 파는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거론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은 과연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만약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팔고 사고를 자주 하면은 네,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금 예, 뭐 세금도 혜택도 덜 받을 수 있고 네. 뭐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면은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네, 좀 buy low, don't sell로 네. 쭉 가시는데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보시고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서면 한번 내가 팔 시점 아직도 내가 좀 새 거다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좀 더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상속 얘기 나왔었죠. 네. 상속은 캐나다는 상속세 증여세는 없는데 그 상속세 증여세만큼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파이널 인컴 텍스라는 네. 게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그 당해년도에 처분된 걸로 deemed disposition이라고 하죠. 처분된 걸로 간주해서 그 취득가액 대비 당해년도 시세 해서 그 세금이 계산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걸 자녀들이 내줘야 되는데요. 자녀들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네. 힘든 상황이 생기고 네. 뭐 법원을 통해서 좀 시간과 에너지, 비용 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생명보험을 하나 네. 꼭 들어두시라 하는 거고요. 네. 한 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생명보험을 들어두시면 그 보험금은 그 전액 비과세로 수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큰 그 세제 혜택이 네, 그런 것 주어지는 같아요. 금융상품입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언장, 위임장 잊지 네. 마시고요. 유언장이 없으면 그것도 또 역시 시간과 비용, 에너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위임장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란 말씀, 또 스마트한 상속 전략,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파는 시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이제 두고 판단을 하시라는 아주 유용한 정보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요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두 배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물론 머리를 베개에 묻는 순간 모든 것을 잊고 항상 최상의 선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걸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